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설문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 설문지를 정말 저랑 같이 하나씩 해보면서 정말 나는 알코올 중독일까 아닐까를 한번 이제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혹은 또 미국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시작하고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한글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하나씩 잘 이제 항목을 확인하면서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 오딧 검사입니다. AUDIT 검사입니다. 자, 이건 항목이 총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0점, 1점, 2점, 3점, 4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항목을 다 더하면 10개 항목이니까 40점이 되겠죠. 자, 그 40점 중에서 보통 12점 이상일 때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자, 전혀 안 마실 수 있고 월 1회 미만으로 마실 수 있고 월 2회에서 4회 정도 마실 수 있고 그럼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겠죠. 한 주에 한 두세 번. 보통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정도 술을 드시죠.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주 4회 이상. 이 정도면 거의 뭐 매일 드신다. 주말 빼고 드신다. 뭐 어쩔 때 빼고 드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혀 안 마시면 0점, 월 1회. 한 달에 한 번 마시면 1점. 월 2회 이상, 주 1회 이하,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내로 마신다면 2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실 것 같은데, 그럼 3점, 그리고 거의 매일 드시면 4점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주량을 뜻하는 거겠죠? 이거는 보통 오해하시는 경우가 내가 많이 먹을 때는 이만큼 먹고 적게 먹을 때는 이만큼 먹으면 보통 적게 먹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많이 먹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애매할 수 있는데 애매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많이 먹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두 잔 마시면 0점, 세네 잔 마시면 1점, 대여섯 잔 마시면 2점, 7, 9잔 마시면 3점, 10잔 이상이면 4점인데 이 기준이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조금 뉘앙스를 말씀드리면 거의 한 잔으로 거의 뭐 버티듯이 한 잔으로 쭉 그 자리를 거의 지키시는 분들, 거의 뭐 술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면 0점, 그리고 세네 잔이면 한 잔은 기본적으로 마시고 한 두어 잔 정도는 더 마시는 분들, 이게 1점, 그리고 대여섯 잔 정도라면 사실 이제 잔수의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병수의 개념으로 갑니다. 한 반병 정도, 반병 이상 마시는 사람 2점, 7, 9잔이면 소주 기준으로 거의 한 병이 되겠죠. 그래서 한 병 가량, 한 병 넘게 이렇게 마시는 분들 3점. 그리고 병수를 그 개수가 한 병 이내가 아니라 2병, 3병, 1병 반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이제 4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한 번에 소주 한 병 혹은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자, 2번의 연장선이죠. 1번은 얼마나 자주, 2번은 얼마나 많이. 그럼 3번은 많이 마시는 게 얼마나 자주 있느냐입니다. 전혀 없는 분들 0점, 월 1회 미만 1점, 월 1회 2점, 주 1회 3점, 거의 매일 과음하신다 4점입니다. 자, 4번 지난 1년간, 자, 지난 1년간입니다. 과거 한 5년 전, 6년 전이 아니라 지난 1년간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지난 1년간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자, 1번 전혀 없다 0점입니다. 월 1회 미만 1점, 월 1회 2점, 주 1회 3점, 거의 매일 4점입니다. 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 흔히 이제 주량 조절이 안 된 상황이겠죠. 내가 한 병 정도 마실 거 예상했는데 한 병 반, 2병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많이 마셨던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5번 지난 1년간 평소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보통 이제 술 때문에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약속을 어기거나
좀 회사에 좀 지각을 하거나 어떤 일을 못하거나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혀 없는 경우 0점, 월 1회 미만 1점, 월 1회 2점, 주 1회 3점, 거의 매일 그렇다 4점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해장술을 마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음주자들마다 조금 상황은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해장술 다음날 아침에 숙취 때문에 내가 좀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술을 적당히 마시고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해장술 전혀 없다 0점, 월 1회 미만 1점, 월 1회 2점, 주 1회 3점, 거의 매일 4점입니다. 자, 7번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 들거나 후회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0점, 월 1회 미만 1점, 월 1회 2점, 주 1회 3점, 거의 매일 4점. 자, 8번입니다. 지난 1년간, 1년간입니다. 음주 때문에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보통 이제 필름이 끊겼다, 블랙아웃 현상이겠죠. 전혀 없다 0점, 월 1회 미만 1점, 월 1회 2점, 주 1회 3점, 거의 매일 4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4번에서 한 번 술을 마시면 멈추기 어려웠던,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이제 이 항목인데 이 항목이 이제 사실상 기억나지 않는 8번과 중복되면서 이 4번 항목이 더 심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주량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까지 마셨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9번. 자, 이건 조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주로 인해서 자신이나 상대방이 다쳤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음주하고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넘어졌는지 무릎이 다쳐 있고 어디에 부딪혔는지 얼굴이 약간 부어 있고 이런 경험 심심치 않게 하셨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가 없었다 0점, 그리고 있었지만 지난 1년간은 없었다 2점, 지난 1년간 있었다 4점. 자, 아까 몇 가지 항목은 지난 1년간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 9번과 10번 항목은 이제 평생을 두고 평가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이제 2점입니다. 근데 그게 최근 1년간 있었으면 4점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족이나 의사나 주변에서 내가 술 마시는 걸 두고 만류하거나 권유하거나 뭐라고 한 소리 하거나 끊기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으면 0점, 문제 없다는 뜻이겠죠.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었다, 1년간은 없었다, 2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2점입니다. 지난 1년간 있었다, 최근에, 그러면 4점입니다. 지금 심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 12점 이상이면 상습적 과음주자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점 만점에 12점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으로 충분히 진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점 이상이면 이제 문제 음주자니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0점 이상이면 전문가의 상담이 요구됩니다. 25점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자로 전문적 입원 치료 집중적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는 12점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합니다. 8점 이상이면 조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12점 이상이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문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 기준으로 이제 5번째 개정, 2013년 이후부터 5번째 개정입니다. 그 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DSM-4는 4번째 개정은 알코올 중독을 의존과 남용,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남용, 조금 더 심각한 의존의 뉘앙스로 의존과 남용을 구분했다면 이제 DSM-5에서는 이 의존과 남용을 통합해서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이제 통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SM-4와 DSM-5가 설문지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DSM-4에서 의존에 해당하는 설문지 몇 가지, 남용에 해당하는 설문지 몇 가지가 DSM-5로 오면서 사실 이게 다 묶여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틀어서 이제 설문 결과를 하고 그 개수에 따라서 이제 2개 이상, 11개의 설문지인데요. 여기서는 2개 이상만 해당돼도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합니다. 물론 가벼운 상태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이제 지난 12개월 이내입니다. 지난 1년간 다음 항목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 나타나면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한다입니다. 첫 번째,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사용한다. 뭐 생각보다, 예상보다, 계획보다
많이 자주 먹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자, 맞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두 번째.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욕구가 있다.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 아, 오늘은 정말 이만큼만 마셔야지. 오늘은 몇 시까지만 마셔야지. 이번 주에는 2번만 마셔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종종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맞으면 이제 오케이, 아니면 X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걸 보통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술을 내가 마시거나 아니면 그 술을 찾거나 아니면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내가 많은 뭔가 고민과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흔한 예로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을 갔는데 뭐 술과 함께 음식을 마시고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예를 들면 술이 다 떨어졌대요. 아니면 어떤 시간, 외국은 그런 거 있죠. 어떤 시간 이후에는 술을 팔지 않는데요. 그래서 술을 더 못 마실 상황인데, 보통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정도로 술 마셨으면 그러면 이제 음식 먹고 그냥 우리 일과 하자라고 되는데, 아니야, 술 꼭 먹어야 돼, 이러면 안 돼. 술을 찾으려고 편의점을 간다거나 어떤 마트를 간다거나 어떤 식으로 시간을 더 기다려서 술을 다시 파는 그 시간까지 기다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이게 그러니까 3번이 아주 대단한, 아주 심각한 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술을 많이 좋아하시고 술을 많이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술 없으면 안 돼. 그럼 술 있는 데로 가. 이 식당 술 안 팔아. 그럼 술 있는 식당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바람, 욕구 다 이제 동일한 말인데, 그런 욕구가 좀 충분히 있다. 좀 충만한 것 같다. 라고 하면 O. 욕구, 술 먹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나는 그냥 사회생활 때문에 마시는 거지 개인적으로 술 먹고 싶은 생각 없다 하면 X 하면 됩니다. 자, 5번째,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에서 주요 역할에 실패한다. 예를 들면 직장에 지각한다, 학교에 지각한다, 중요한 시험에 공부를 많이 못했다, 아니면 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어떤 가사일이 있는데 그거를 미루거나 못하고 있다. 왜? 술 때문에. 그러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6번,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마신다. 제일 대표적인 게 부부간의 연인관계일 수 있겠죠. 술 안 마시기로 약속했는데 또 술을 마셔서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와서 말싸움, 언쟁이 높아지거나 좀 심하면 폭력적인 사태까지 발생한 이런 상황을 술 때문에 이런 거를 알고 있음에도 계속 또 술을 마시는 상태. 맞으면 O 아니면 X. 자, 7번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술을 마시다가 너무 술이 좋아서 혹은 술 때문에 내가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어서 다음날 중요한 골프 모임, 다음날 중요한 모임에 내가 안 나가거나 취소하거나 아프다는 핑계대고 피하거나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8번째,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 사용하는. 이게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입니다.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거나 좀 중요한 기계를 다루다거나 이런 것들. 어찌 보면은 술을 마시고 신체적으로 어쨌든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다. 자, 이제 8번이었고요. 자, 9번.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자, 8번, 9번이 조금 헷갈립니다. 자, 8번은 어쨌든 술을 마시고 안 되는 상황을 하는 것들, 운전이나 기계 조작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9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술을 마심으로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안다는 거. 예를 들면 간경화, 지방간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간경화는 아니니까 괜찮아. 혹은 이 술을 마시고 당장은 조금 그 증상이 완화되지만 나중에는 더 증상이 악화될 걸 아는 불면이나 우울증 이런 증상들도 이 술을 마시면 이 술로 잠을 자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수면 때문에 술을 마시는 그런 행위가 해당되면 O 아니면 X. 자, 10번, 11번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알코올 사용량이 뚜렷한 증가가 필요한다. 쉽게 말해서 주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니면 예전과 동일하게 마셔도 예전에는 취했는데 이제는 안 취한
그런 상태, 내성이 생긴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다. 제가 이 두 번째를 미리 말씀드렸네요. 어쨌든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 정도 해당되면 내성이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금단. 자, 이 금단 증상에 대한 것을 환자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손떨림 없어서 금단 없어요. 뭐 불안하지 않아서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금단 증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이 땀 분비가 과도해진다든가, 맥박이 빨라진다든가, 손떨림 우리 잘 아는 거, 그리고 불면, 이것도 금단입니다. 잠이 좀 안 온다, 잠이 좀 설쳐진다. 그리고 구역감, 좀 심하면 환각이나 좀 불안이나 좀 발작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가겠지만, 보통 우리가 금단이면 떨림만 생각하시는데, 떨림 이외에도 맥박이나 불안감이나 땀 분비나 수면 관련 문제로 얼마든지 금단 증상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금단 증상을 또 완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또 마시고, 아니면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11가지 항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 이상이면 알코올 상용 장애입니다. 쉽게 말해 알코올 중독입니다. 가벼운 중독. 자, 2~3개면 가벼운 중독, 4~5개면 중등도, 6개 이상이면 아주 고도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DSM-5에서 이제 이 진단을 이제 안내하고, 또 이 문제에서 회복했다는 이 상황을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급성 회복, 만성 회복, 조기 관해, 지속 관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 기준에 우리가 이제 해당이 돼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최소한 3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진단 11가지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단 예외조항 하나는 4번입니다.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바람, 욕구, 이런 것들은 예외조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을 안 마시고 다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TV에 광고에 음주하는 상황이 나와서 참 술 먹고 싶다. 요즘 축구하니까 축구하면서 참 축구 보면서 치맥 먹고 싶다. 이 정도의 생각 정도만으로는 결코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회복 단계에서는. 자, 그럼 지속관에는 어떤 기준이냐? 이전에 이 상황을 만족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어도 12개월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시기에도 한 번이라도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많이 안정적으로 회복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번 갈망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입니다. 술 안 마시고 잘 지내고 1년 이상 지내고 있는데 내가 술 마시는 생각이 가끔 든다고 해서 아직도 저는 중독인가 봐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이게 아니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2가지 알코올 중독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이제 초기 설문지 혹은 또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설문지, 둘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직접 해볼 수 있는데요. 이 2가지 설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같이 하나씩 항목을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문지 결과를 잘 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첫 번째, 내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해당되는 어느 정도 권장되는 기간만큼 좀 심한 분 이상이면 사실 한 1년 정도 이상은 금주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병 의원이나 심리상담센터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